23살 때 한 대형마트 보안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보안요원으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도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야간 근무. 우리가 기억하는 이 마트는 온종일 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시끌벅적하고 북적북적거리잖아요. 하지만 폐점 이후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면 완전 다른 세상으로 뒤바뀝니다. 한 번은 매장 순찰을 돌다가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플래시를 휙 이렇게 비췄는데 슬쩍 뒤를 돌아봤더니 카트가 밀려서 바로 뒤에 와 있었던 거죠. 근데 폐점 이후 마트에서 가장 무서운 곳은 지하 주차. 그죠, 주차 중에서도 이 지하 3층 주차장은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아주 유명한 괴담의 근원지였기 때문이죠. 태환이도 봤대잖아. 걔가 그거 본 다음 날 바로 그만뒀어. 자꾸 무섭게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저 이번에 야간 근무란 말이에요. 얼마 전부터 이 야간 순찰을 돌았던 보안 요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 지하 3층에 어떤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애써 들리는 목소리를 무시하면 누가 어깨를 잡아 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날은 준호 씨와 후배 2명이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밤 12시에 폐점을 하고 30분쯤 지난 날 갑자기 준호 씨에게 무전이 한 통 옵니다. 네, 보안팀입니다. 여기 주차팀입니다. 현재 지하 3층 주차장에 파란색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주차팀에서 고객님 보셨으면 직접 응대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연락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 주차팀 대답이 좀 이상한 겁니다. 카트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응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짧은 사이에 고객님이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보안팀에서 CCTV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 씨는 상황실 CCTV로 지하 3층을 살펴봅니다. 저 주차팀이지. 거기 아무도 없구나. 네, 보안팀입니다. CCTV 아무도 안 보여요. 고객님이 그 사이 밖으로 나가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감지 시스템인가? 감지 알람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 누가 있어? 사실 마트 곳곳에 동작을 감지하는 그렇죠. 보안 시스템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지하 3층 주차장인 거예요. 뭐야? 아직도 안 나가셨나? 야, 나 갔다 올 테니까 너 CCTV 잘 보고 있어. 야, 너 우선 잘 들어. 선배님, 저 혼자 있으니까? 후배에게 CCTV를 살펴보라고 하고 직접 순찰을 나섭니다. 새까맣게 어두운 주차장에 딱 내려왔는데 꼭 누군가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만 같은 거예요. 느낌이죠. 저 주차장 구석, 기둥 뒤 플래시를 비추면서 샅샅이 살펴봤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실. 지하 3층에 무슨 보입니까? 특이사항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오작동 같은데요. 확인.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준호 씨가 다시 상황실로 돌아온 바로 그때 알람이 또 울리는 겁니다. 이거 뭐야.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두 사람은 일단 CCTV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하 3층 주차장 어둠 속에 어떤 형체가 잡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키가 아주 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주차팀에서 말한 그 여자.
현재 지하선 주차장에 파란색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준호 씨는 저 여자 때문에 감지기가 작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준호 씨도 CCTV 화면을 쳐다봤죠. 그리고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 여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팔 다리에 이 관절이 뒤틀린 것처럼 완전히 바깥으로 이렇게 꺾인 채로 계속 이렇게 기어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마주친 것처럼 화면을 응시하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깜빡할 새 에스컬레이터 화면에서 어디론가 사라진 여자. 이 충격적인 상황에 준호 씨는 정신을 놓은 것처럼 서 있었죠. 선배님, 저 여자! 그 순간 사라졌던 여자가 복도를 기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화면 속 이 복도가 왠지 낯익은 복도인 거예요. 뭐야? 근처에 온 거야? 저 복도가 어디야? 잠깐만, 저 복도가 어디지? 하고 의문을 품었던 그때 상아씨 문 잠그라고! 방금 여자가 찍힌 복도가 바로 상황실 앞 복도 CCTV 화면이었었거든요. 어디까지 안 오는데. 두 사람은 덜덜덜덜 떨면서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저 여자 아무래도 귀신이겠죠? 아니면 혹시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이 몰래 들어온 거 아닐까요? 잠시 생각에 잠긴 준호 씨는 CCTV 돌려봐. 그렇지. 준호 씨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진짜 사람이라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영상에 찍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아까 감지기가 울렸을 때 준호 씨는 순찰을 다녀왔었잖아요. 그 시간대로 영상을 되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미친 듯이 기어오르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준호 씨가 플래시를 비출 때마다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가? 드러났죠. 그 장면을 본 준호 씨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두 사람은 상황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덜덜 떨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가까스로 진정을 하고 팀장님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려고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그 여자의 모습은 그 어디도 찍혀있지가 않았어요. 우와. 참. 귀신에 홀렸네. 분명 그러니까 같이 봤는데 말이죠. 야, 니들 뭐야?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야? 팀장님은 준호 씨의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런데 상황실을 나가던 팀장님이 순간 걸음을 멈추더니 준호 씨를 돌아보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새벽에 시설팀에서 상황실에 전화했었는데 웬 여자가 받았다던데? 잠깐만, 우리 어제 여성 근무자는 없었잖아. 준호 씨는 자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때문에 뒷목이 서늘해집니다. 그 여자 귀신이 아하. 상황실 안까지 들어왔었군요. 여전히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준호 씨는 보안 일을 하면서 그때만큼 섬뜩하고 두려웠던 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2018년)
저는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뒤로 30대 중반을 향하던 제가 이 재취업을 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몇 통을 넣었는지 세어보기도 무색해진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 IT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신설부서에 배정돼서 이 데이터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 만큼 열정을 불살라 일했습니다. 회사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이번 스프린트에서 배포한 그 클라이언트 개발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QA 전에 데이터 로그 파악 좀 부탁해. 프로젝트 마감에다가 자잘한 업무까지 겹치면서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게 됐죠.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눈 깜빡이는 것도 잊을 정도로 이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뭐야 이거? 왜 이래? 컴퓨터 화면이 멈춘 거예요. 갑자기. 미쳤나 봐. 그런데 그 순간 웬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누구지? 다른 부서 사람인가? 쾌한 얼굴에 늘어진 티셔츠. 딱 봐도 이제 개발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분이 뭘 만지자 화면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작업한 건데. 진짜 감사합니다. 담배 태우세요? 예, 저 담배 태웁니다. 한 대 태우러 가실까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도 했고 바람도 쐬고 싶어서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신입이라 고마운 마음으로 경청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다닌 지 오래되셨나요? 오래 다녔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퇴근해요.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러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어제 봤던 남자 직원분이 있나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같은 층 다른 회사 직원인 것 같았어요. 선배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거 조심해. 저기 괜히 그 일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있잖아. 회사에서 밤새지 마. 같은 층 다른 회사들이 경쟁 업체이기도 하고 보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밤 11시 50분이었어요. 뭐지? 정전인가? 화장실 다녀와서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날따라 야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8층 전체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불 꺼진 복도 저 끝에 뭔가 얼핏 보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소리도 못 지르고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저거 사람 맞아? 왜 올라가? 저는 분명 1층을 눌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
문이 열린 곳은 14층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얼른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도망갈 곳은 옥상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옥상에서 같이 담배를 피웠던 그 남자 직원이었어요. 선배님, 저 이상한 거 봤어요. 얼굴 막 이렇게 반쪽 깨진 사람이 피칠갑하고 복도에서부터 막 쫓아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헛것을 보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라고. 그분과 함께 담배를 한 대 태우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함께 내려가자고 했더니 남자 직원분은 또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후들거리는 두 발을 이끌고 겨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일단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서둘러 짐을 챙기던 그때 창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훅 떨어지는 게 견눈으로 보였어요. 설마 아니겠지. 건물 밖을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날 겪은 일을 회사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귀신을 본 게 처음이기도 했고 말해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게 뻔하니까요. 맞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회사에서 야근하기 깨름칙해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을 쫓으며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날 밤. 맞다. 회사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옮겨왔어야 했는데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회사 노트북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옮겼죠.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1시 50분이더라고요. 지금 사무실에 누가 있을까? 야근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얼마 전 헛것 본 일도 생각나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막 솟더라고요. 왜 그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로 사무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켜봤습니다. 사무실은 깜깜했어요. 사무실이 보이는 카메라 화면을 잠시 내려두고 작업하던 창을 켰다가 다시 카메라 화면 창을 켠 그때! 제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화면 불빛에 비쳐 드러난 얼굴의 정체는 옥상에서 같이 담배 피운 그 남자 직원이었어요. 내 자리는 왜 온 거지? 카메라 기능은 제 쪽에서만 사무실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직원은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뭔가를 찾는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있네. 근데 어떻게 소리가 들렸지? 원격으로 접속한 거라 소리는 안 들려야 하거든요. 다음 날 주변 동료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뭐야, 서버에 문제라도 생겼나? 알고 보니 사내 공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회사의 매출 감소와 재정난을 신사업부서에 책임을 물었고 5명의 부서원이 동시에 정리해고된다는 공지였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이게 같이 고생하면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신사업부서가 사라지면서 일이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막차 하나 타지도 못하겠네. 기분이 안 좋아진 그때 옆 복도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남자 직원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왜 내 자리에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남자를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더라고요. 그 순간 절대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옥상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은
저번에 야근할 때 마주한 저를 무섭게 쫓아오던 그 남자 귀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헛걸 본 게 아니었구나. 그 귀신이었구나. 눈을 확 뜨니까 옥상 난간 위에 서 있는 건 저였습니다. 휘청휘청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던 그때 그 순간 눈을 뜨니까 사무실이더라고요. 방금까지 옥상이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일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마침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일하셨던 한 IT 개발자가 그 건물의 옥상에 투신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에 듣긴 했었습니다. 선배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해주었어요. 야, 너랑 있잖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 혼자 야근하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자리에 찾아온다고. 근데 특이한 건 하나같이 그 남자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고. 밤에 홀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구디의 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되어 나타난 그분이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일에만 매몰되던 저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를 전했던 건 아닐까요? 때는 2009년. 한 카드회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신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보통 하루 200여 통, 일주일이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었죠. 그중엔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진상인 고객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기가 자꾸 전화를 월급 받는 거 좀 풀리지 않으세요? 사람이랑 통화한 거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제 연락드렸던 으뜸카드 서혜진입니다. 오, 언니구나. 내가 지금 좀 누구 만나고 있어가지고 이따 다시 전화 줄게. 고객님, 그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 고객님은 신규 발급을 하시겠다고 신청해 놓고선 며칠이 지나도록 마지막 확인 절차를 미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거기다 매번 언니 목소리가 이쁘다. 몇 살? 내 주소? 그럼 언니 주소도 알려줄 거야? 이런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분이었죠. 카드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만 제 실적이 쌓이기도 하고 이미 접수 처리가 된 고객의 경우엔 임의로 상담 종료를 할 수 없었던 터라 쓰린 속을 참아가며 매일 안부 인사처럼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혜진 씨, 실적 관리해야지. 오늘 어쨌든 말이야.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퇴근해. 알았어? 결국 팀장에게 한 소리까지 듣게 된 저는 그 진상 고객에게 오늘은 꼭 접수를 맞춰달라 사정을 했고 고객은 아량이라도 베풀듯 오늘 저녁 9시쯤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떠난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게 됐는데요. 낮에는 1초도 조용할 수 없던 사무실은 고요한 정적만이 감도는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객과 약속한 밤 9시.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지금 2차로 가는 이동 중인데 15분 있다 다시 전화할래? 미안해, 쌀이. 진짜 미안한데 30분만 있다가 30분만.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절차 저희 쪽에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사람이 사업하느라고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아가씨.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닙니다, 고객님. 그럼 제가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이 밤에 전화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10시 안에 데리러 온댔는데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멀리 저희 콜센터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파트 사람인가?
잘 됐다. 지금 얼른 화장실 다녀와야지. 제가 쫄보라서 사람 있을 때. 네, 괜히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나설 때까지도 그 칸에서는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 느낌이 나는 안에선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꾹 닫힌 화장실. 그때 오빠. 남자친구가 벌써 1층 로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왔고 고객이 원했던 9시 45분에 맞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야! 너 지금 나랑 한판 하자는 거야? 왜 자꾸 전화해서 기분 나쁘게 해? 구두 소리 내고 구두배 네? 구두 소리요? 고객님. 여보세요? 이상한 소리만 잔뜩 듣고 전화를 끊고 나니 텅 빈 사무실의 적막함이 아까보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그 구두 소리. 그게 왠지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컴퓨터 전원을 끄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머리끝이 보인 것 같았거든요. 일어나 확인해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아까 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다른 동료 자리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발견했죠. 그냥 모른 척 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에게 문제가 될까 봐 자리로 다가가 전원을 꺼주려는데 그 자리에 놓인 헤드셋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컴퓨터 전원을 강제적으로 끄고 얼른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서둘러 사무실을 지나 복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아까 들리던 그 구두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미 살짝 겁에 질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고 엘리베이터에 도착해서는 얼른 오빠가 있을 1층 로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래?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아까 그 구두 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얼른 1층에 도착하길 기다렸어요. 10층, 8층, 5층, 3층, 2층, 1층. 왜 그냥 내려가지? 왜 이래 이거? 저기요.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누른 적 없는 지하 3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문제는 그 지하 3층은 사용하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언니가 더 놀랬던 건 이제 평소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층을 누를 수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 막혀가 있는 층에 어떻게 내려왔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놀래서 비상 버튼을 막 눌렀었대요. 근데 경비실에서는 답변도 없고. 저는 엘리베이터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몸을 바들바들 떨며 미친 듯이 비상벨과 닫힌 버튼만 번갈아 눌렀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여기 갇히는 건가 싶은 그때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이 저절로 눌리더니 그토록 움직이지 않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1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와 로비에 있던 경비원분께 달려갔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그렇게 비상벨을 눌렀는데 못 들으셨어요? 저 혼자 엘베에 갇히는 줄 알고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데. 비상벨? 울린 적이 없는데?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그것보다 얼른 이 빌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가씨, 잠깐만. 경비원께서 잡아세우시더라고요. 아니, 어제 아가씨가 너무 놀래길래 내가 그 CCTV 다시 돌려봤거든? 어제 뭐 한참 걸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아니 아가씨가 멍 때리고 있으니까 같이 탄 그 여자 그 여자분이 1층 눌러져서 내려왔더만. 분명 혼자 야근을 했었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CCTV에서는 언니 옆에 어떤 여자분이 계속 하이레 주인공이네. 그 여자가 1층 버튼을 눌러주니까 문이 열리고 언니가 혼자 다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인 아저씨가 이제 옆에 있던 여자분 직장 동료분 아니냐 계속 옆에서 날 거시던데 그 얘기를 듣고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CCTV 확인할 엄두도 안 났죠. 정말 분명히 찍혀 있을까.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은 그날의 진실이 궁금해지네요. 그날 저는 혼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